다음은 본교 김정현 홍보부장이 나오셔가지고 본교의 교육 내용, 그 교육 실적,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자랑거리를 즐겁게, 유쾌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라이드 경신 입학 홍보부장 김장현입니다. 구석구석에서 저 혹시 한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생각보다 많네요. 지난주에 대건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솔직히 그냥 손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신 가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경신고등학교, 경신고 똑똑한 애들이 많이 입학해서 성적 좋은 학교, 그죠? 내신 빡세서 가기 두려운 학교, 재수생 많은 학교, 오만 이야기들이 진짜 난무합니다. 난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학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서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되는 그런 대학교,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그 첫걸음인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가 이 자리에 사실 섰습니다. 오늘은 총 3개의 챕터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챕터가 어제 경신 그 탁월함이란으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보통 저희들 입학 설명회 가면은 많은 이야기 듣습니다. 그죠? 우리 학교 시설이 아주 좋고 기숙사 멋지게 지어놨으니까 오세요 가기도 합니다. 그죠? 군대 가면 기숙사 생활 시큰합니다. 그죠? 그래도 어떤 학교는 보면은 골프 치면서 반가워 학교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나중에 골프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이 다 선전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짜 인문계 고등학교의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대학 진학에 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는 월급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고, 좋은 대학교는 그런 회사로 많이 취직시켜주는 그런 대학교가 좋은 대학이고, 좋은 고등학교는 뭡니까? 그런 대학교로 많이 진학시켜주는 그런 고등학교가 사실은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이런 좋은 놀라운 진학 결과를 사실은 많은 언론사에서 해마다 많이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될 정도이나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몇 개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4명 중에 1명이 1, 2등급 받아서 전국 일반계고 1위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님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학교가 몇 프로였는가 하면 26.6%가 1, 2등급이었어요. 2등급이면은 연세대, 고려대 간다고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신고등학교 반에서 1, 2등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학교라고. 세상에 그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주위에서 극하고 댕깁니다. 그런데 결코 다음 기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표준점수 평균에 있어서 전국 원래 수능입니다. 표준점수 평균에 있어서 전국 2등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은 버렸으면 밑에 애들이 내신, 그러니까 평균점수를 까먹고 엉망이 돼야 되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위권 애들도 우리 학교에 그러면은 전체 동반 상승을 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학교 이런 놀라운 기사를 보고 여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경신고등학교 똑똑한 애들이 많이 입학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다. 맞는 말입니다. 어디 서구, 북구, 동구에 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요 내용을 보시면 결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뭐냐면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뒤에 글자가 해상도가 낮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학교가 26.6%였고 같은 수성구에 있는 우리 학교에서 딱 2.7km 떨어진 디모 고등학교 17.8%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딱 2.3km 떨어진 오모 고등학교 15.9%입니다. 저 충격적인 거는 우리 학교에서 딱 1km 떨어진 버스 2정거장입니다. 경북고등학교 K모 고등학교입니다. 그죠? K모 고등학교 10.7%, 더블 수가를 훨씬 넘는 그런 성적입니다.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은 PMO 고등학교입니다. 달성군에 있는 PMO 고등학교. 아시죠? 그죠?
포상고등학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석차 연령부 1.4%에서 커트라인 끊기는 애들을 불러 모아서 공부를 시켰는데 졸업했더니만은 몇 프로요? 15.7%인데 심각합니다. 교체에서 돈 갖다 들이부어 놨습니다. 골프 친다면서 하는 학교입니다. 자, 올해 수능에서는 이게 교육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37%, 외국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37%까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애들은 일반계고 애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것도 중앙일보입니다. 참 중앙일보도 고맙습니다. 주로 조중동 아니면은 경제지에서 우리 학교 기사를 많이 내줍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영남일보인데요. 이건 극상위권이라 그러죠. 상위 1% 이내 애들. 그러니까 서울대권, 의대권 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대권, 의대권 애들을 보니까 우리 학교가 몇 프로였냐면 49%가 중요합니다. 4.82%입니다. 아까 전에 D보고등학교 대륜입니다. 그죠? 대륜고등학교 상위권 2.99%. 그러니까 격차가 극상위권으로 가면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 학교가 똑똑한 애들이 와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애들 똑같이 교육청에서 추천 배정해서 입학할 때는 성적이 똑같았지만은 졸업할 때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왜 이렇게 성적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경신고에 지나가면 내신에 불이익을 받는다? 맞습니다. 맞지, 그죠? 맞습니다. 우리 학교 수능 2등급 받은 애가 우리 학교 내신은 4등급에서 한 5등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얘들이 만약에 수능 2등급 점수를 가지고 저기 붙거나 쓰고 가면은 내신 그러니까 1% 안에 드는 애들도 나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우리 학교 2등급짜리 옆에 있는 K모 고등학교 가면은 내신 아주 좋겠지,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 단순히 비교하면은 내신 손내보는 거 맞으나, 그러나 다른 생각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수능 점수를 잘 받았을까? 그 과정을 생각하면은 저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뭔가면은 상위권 대학 갈 때 내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대구에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71개입니다. 71개인데 대구 시내에서 서울대를 몇 명 갔느냐? 135명 갔습니다. 135명 밖에 못 갔습니다. 각 계열별로 고등학교별 전교 인문계 1등, 자유계 1등 지역 균형으로 서울대를 간다고 해도 몇 명 가야 되면 142명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가고 우리 학교가 그럼 몇 명 갔는가? 16명 갔습니다. 10% 넘게 갔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내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숫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대구 시내에 인문계 고등학교 71개 중에 반수 넘게 서울대 한 명도 못 넣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모 고등학교, 제가 학교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그 학교 전교 1등 어느 데 갔느냐? 연고대도 못 가고 서강대 갔습니다. 전교 1등 했는데 내신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내신 8등급짜리가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내신 8등급이. 걔 뭐로 갔을까요? 논술 시험으로 갔습니다. 걔 일반계 고등학교 아닙니다. 특목고애였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여러분 요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발표됐습니다. 어제 아래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수시 발표 1차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창의 인재정년, 연세대학교 창의 인재정년 얘가 1단계 통과했습니다. 1단계 통과했는데 얘 우리 학교 내신이 몇 등급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5.88 등급이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요 숫자 5.88 등급. 내신 9등급 중에 5.88 등급이 연세대 창의인재, 연세대 사학과 지금 1단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가서 일반계 애들 통과했는 애들이랑 싸움 붙으면은 상대가 안 되겠지, 그죠? 그렇지만 내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결정을.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하고 수시는 내신으로 간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정시 수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정시에 논술 시험 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논술 시험 치는 학교 어디죠? 아이고 대답이 안 나옵니까? 이런 큰일 났네. 이래갖고 무슨 예, 서울대입니다. 그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서울대 논술 시험 칩니다. 서울대 왜 논술 시험 칩니까? 정시로 가면 되는데, 수능만 해도 되는데, 수능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수능은 서울대는 뭐 1등, 1%, 상위 1%, 2% 애들이 들어오는데, 수능이 쉬워지니까 변별력이 없는 겁니다. 상위권 애들은. 한 문제 틀려버리니까 2등급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얘는 서울대 못 들어갑니다. 서울대 입장에서 봤을 때 야가 아까운 거예요.
운빨에 맞춰갖고 만점 만점가 수두룩하게 나오는 겁니다. 실력 없으면서도. 그리고 뭡니까? 내신은 더욱더 못 미쳐요. 내신은 더욱더 못 믿으니까 어떻게? 서울대에서 자체 시험을 치겠다는 겁니다. 자체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수시도 학생부로 알고 있는데 수시가 뭔가 현재 지금 3학년들이 치는 구조인데 수시 보시면은 이거 뭡니까? 논술, 구술고사, 이거 대학교 시험입니다. 입학사정관 대학교 시험입니다. 적성검자 대학교 시험입니다. 특기자 대학교 시험입니다. AAT 대학교 시험입니다. 학생부제는 10%밖에 안 됩니다. 10%. 이것도 중하위권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논술 시험 치면은 논술 문제 엄청 어렵다고 나오죠. 그죠? 논술 문제 무진장이 어렵게 됩니다. 굉장히 심하다고 있고 대학 교육과정 그다음에 고등학교 본고사 형태로 문제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최저등급 적용하지. 그죠? 대학교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들은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똑똑한 애들을 쉽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만 신경 씁니다.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최저등급을 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만약에 수시에서 50명을 학생을 선발하는데 500명이 왔으면 10대 1이면 500명입니다. 500명을 그 짧은 기간에 논술 시험 다 치게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수 한 명이 5, 6명이 하루 평가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서 채점을 못합니다. 그런 방법이 뭡니까? 가장 그래도 객관적인 잣대로 최저 등급을 해서 다 떨어뜨리고 아예 논술 시험 자체를 못 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시죠? 그죠? 연세대교회 1등급, 합의 3등급 때 우선 선발 돌리는 거. 그 정도로 높게 정해놓고 논술 시험 엄청 어렵게 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만약에 논술을 3문제를 내면 한 문제는 손도 못 대는 엄청 어려운 문제를 내버리고 한 문제 좀 심화도 있는 거 내고 그다음 쉬운 문제 한 문제를 냅니다. 논술 시험 치러 옵니다. 그래서 최저 등급에서 한 2대1이나 3대1 정도 만들어 놓고 그거 한 150명도 평가하기 귀찮아서 뭔가 문제를 어렵게 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밑에 쉽게 낸 2문제는 아예 안 봅니다. 그러니까 분류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풀어놓고 여기 못 풀어놓으면 여기 해갖고 나중에 이걸 버리고 풀어놓으면 아마 숫자 세갖고 이제 장학금 주고 해야 되니까 채점 안 합니다. 논술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 내신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5.88 등급이 1단계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만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내신 8등급짜리가 연세대 들어가고 요 얼마 전 기사입니다. 한국일보도 8월 29일자 기사인데 인서울 한 대학에 4명 중에 1명이 뭐다? 특목고 출신이다. 특목고 출신. 이제 자사고애들 나오면은 일반계들 갈 대학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말들이 또 떠들고 있죠. 다 여러분 주위 사는 이야기죠. 그죠? 사교육의 힘이다. 웃기는 지나가는 속아웃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D모 고등학교, O모 고등학교, K모 고등학교 학부모들 다 가난해갖고 사교육 못 시키고 우리만 대박 맞아가 또 부잣집 아들만 우리 학교 왔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수능 성적뿐만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건 뭔가 대학 진학 결과입니다. 대학 진학 결과 참 고맙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님 참 감사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교 의대를 몇 명 갔는가? 67명 갔어요. 11%가 의대 갔다는 기사입니다. 여러분은 요 옆에 있는 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포항제철고등학교. 대구 시내에서 우수한 인재가 해마다 수성구에서 40에서 50명이 포항제철고등학교로 갑니다. 작년에 45명 갔습니다. 가서 아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이 학교는 전국 단위 자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에서 끊긴 애들인데 의대가 서울대는 우리 학교보다 많이 합니다. 서울대 30명 넘게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대가 자연계의 경우에 서울대가 그러니까 의대 밑에 서울대라는 거 다 아시죠? 카트라인에 의대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포항제철고등학교 화면이 끊겼네요. 4.4% 갔습니다. 4.4%. 우리 학교 몇 프로요? 11%. 현대총고 15%. 현대총고는 좀만 학교지, 그죠? 그래서 지금 10월 30부터 31일 포항제철고등학교 지금 입학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가실 분은 가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애들 뽑아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 기사입니다. 원래 기사인데 우리 학교가 몇 명? 68명. 이거는 뭐냐면은 계속 서울대 숫자 어디에서 따로 구분하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 해서 조선일보님입니다. 조선일보께서 또 이렇게 합쳐갖고 기사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국 2등 했다는 기사입니다. 2등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진학 결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학교, 아까 방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문계를 홀대를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도 서울대 입학생 숫자 가지고 서로 비교, 대학교, 고등학교 서열을 시키는데, 해마다 10명 내외의 졸업생을 꾸준히 내는 인문계를 우리 학교에서 소홀히 홀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졸업했는 애들이 인문계열이 6반이었고 자연계열이 9반이었습니다. 16명 중에서 인문계열에서 몇 명이 나오면 9명이 인문계열에서 나왔습니다. 자연계열 몇 명? 7명입니다. 7명인데 그 중에 7명 중에 서울대 의대가 3명입니다. 서울대 의대가 정원이 한 70명인데 상위 0.001% 돼야만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데 우리 학교에 해마다 2~3명씩은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떨어졌으면 서울대 공대 갔을까요? 아닙니다. 연세대 의대 갔을 겁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 학교 공부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계열이 바로 자연 계열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수성구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지역은 인문계열 애들이 작고 자연 계열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 자연계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사고에서 자연계열 2학년 경우에는 1등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면 한 50%가 수학 1등급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한 문제 풀더라도 전교 3, 40등 그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계열에서 공부 좀 잘한다고 목에 힘주다가는 서울대학교 가서 내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해봤다라고 목에 힘주다가 한마디로 기떡이 맞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열에서는 공부로 주목하기 굉장히 힘드나 그러나 우리 학교가 특히 대구에 4개의 자사고가 있다 보니까 성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인문계열은 밑에 하위급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에서는 조금만 잘하면 뭐냐면은 바로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 학교를 빛내줄 애들입니다. 얼마나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인문계열 애들이 진학 성적이 좋은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5.88% 했던 애도 뭔가 인문계열 역사과를 했죠, 그죠? 연세대 역사과를 했습니다. 인문계열입니다. 제가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막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몸살 감기가 걸렸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목감기로 와서 중간에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거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인근에 있는 K모 고등학교가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숫자가 비슷합니다. 좀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혹시 그 앞에서 소문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죠, 그죠? 외부에서 저희 학교를 자꾸 디스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는 작년에 우리가 처참한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부터 제가 악이 받쳐서 그래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려고 돌아다닙니다. 수능에 올인하는 정시학교가 사실 요 숫자는 전부 대외입니다. 원래부터 제가 밝히고 다니는 겁니다. 16명 중에 9명이 수시로 가고 7명이 정시로 갔습니다. 숫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숫자가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수생의 힘이다. 우리 학교 학부모들 요즘 현재 입시 체제에서는 재수를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지가 높게만 안 치면. 현재 수능 체제는. 그런데 재수 하나 시키는데 한 2천만에서 3천만 원 많게로 가에 빡시게 시키면 5천만까지 들어야 됩니다. 못 사는 동네 재수 못 시킵니다. 잘 사는 동네 재수 시킵니다. 같은 동네지, 그죠? 같은 동네, 같은 조건입니다. 우리 학교 원래 제가 이것도 공개할게요. 16명 중에 10명이 재학생이고 6명이 재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조금 많을 때 40%까지 재수생이 됩니다. 아까 전에 전국 1등이던 강남 대치동에 있는 희문고등학교 60~70%가 재수생입니다. 잘 사니까, 그죠? 반수 걸치고 난리 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습니다. 경신고등학교 선생님 다 할배래요. 교장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지, 그죠? 아닙니다. 현재 평균 나이 42세고 담임 기간 39세고 그리고 교육은 젊은 사람만 있다고 교육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교육은 뭐야? 젊고 연세 드신 분이 골고루 있어서 협동 장학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더 충격적인 겁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경신고등학교 자사고 인가치소서리 결정에 벌써 넣었다 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부동산 업자가 아마 내지 싶습니다. 우리 학교 일반계 되면은 우리 학교 들어오려고 하면 되니까 주소를 우리 학교 담벼락에 붙여야 됩니다. 그죠? 담벼락에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동네 집값 벌써 한번 집값 올랐습니다.
범호동, 남천동 집값 평당 30평대가 한 3, 4천 올랐습니다. 요 근래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학교 다양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학교는 진짜 큰 이명박 정권에서 100개 자사고 만든다 했을 때 진짜 믿고 우리 재단에서 돈 엄청 투자해갖고 그죠? 지금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재정적으로 좀 안정화 단계에 들었었고 학교에서는 여기 재단의 의지에 호응하려고 뼈를 깎는 진짜 제갈량이 진짜 읍참 마술했던 그런 심정 피를 토하면서 구조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겨우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서 아직 졸업생도 안 나왔습니다. 졸업생이 나와야 뭐 솔직히 말해서 본년 생각나서라도 절대 이거 버릴 수 없습니다. 쭉 갑니다. 만약 원래 아마 졸업생 때 성적 나오면은 모든 게 평정될 것입니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쨌든 교육부에서 참 뻘짓을 많이 합니다. 그죠? 뻘짓. 1년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임기 1년도 오케이 못 채우면서 4월 달에 뻘짓 한번 했지, 그죠? 입학 사정관제 없앤다 하다가 대학교에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서 이번에 9월 24일자 발표되는데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면서 이름만 살짝 바꿔서 입학 사정관제 그대로 내놨습니다. 두 번째 뻘짓이 뭡니까? 7월 달에 고등학교가 좀 무상화 교육한다고 난리를 지기더만은 지금 또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뻘짓이 먹는 거는 일반계고 역량 강화 그러면서 일반계고 망했는 거는 자사고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사고 없애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자사고 지금 엄청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 되면 결판이 날 겁니다. 어떻게 될는지. 어쨌든 교육부에서 저렇게 끝까지 괴롭히면 선발권을 안 주겠다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왕력 단위 자사고는 다 일반계고로 동시에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전환하기로. 그런데 교육부에서 괴롭히지 않으면 자사고 쭉 갑니다. 근데 혹시나 일반계고로 전환을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은 무슨 신분입니까? 자사고 신분입니다. 자사고 학생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 그대로 유지되고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차이를 인정해서 어떻게 내신 변환 점수를 다 시킵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차별이 아닙니다. 차이를 인정해서 그런 고등학교 서열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사고로 들어온 애들은 졸업할 때, 재수할 때, 삼수할 때, 죽을 때까지 자사고 학생으로서의 프리미엄은 그대로 누립니다. 그런데 단지 손해보는 것 하나 있습니다. 기분 나빠요, 기분. 왜? 내 밑에 후배들이 일반계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겁니다. 기분 나쁜. 그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경북고등학교 어땠습니까? 선발고등학교 경북고랑 뺑뺑이 경북고랑 서로 같이 안 어울리려고 하는 똑같은 그런 현상만 벌어지지 다른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좀 건방진 이야기죠, 그죠? 건방진 이야기입니다. 아주 건방지게 경신고등학교는 수성구 빌더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우리 학교가 없었으면은 그래서 이거는 자만심이 아니고 자부심이라고. 제가 맨 처음에 프라이드 정신 했지, 그죠? 그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돈 엄청 투자한 특목고나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나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거의 동일합니다. 현재 정보화 시대가 돼서 어떤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딱 개발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학교가 따라 안 하면 그 학교가 나쁜 학교입니다. 다 따라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준 차이가 납니다. 왜 수준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A급 전국 단위 자사고, 하나고, 그 다음에 상상고, 민족사관고, 용인외고 1년에 학비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2천만 원. 그리고 용인외고 이야기했죠. 아직도 용인외고를 특목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특목고 아닙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입니다. 외고에서 입학 전형을, 고입 전형을 영어 하나만 보고 뽑겠다고 나라에서 방침을 바꾸니까 잽싸게 용인외고가 외고 버리고 자사고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마 대구 외고를 보낼까 경신고를 보낼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왜 용인 외고가 외고 버리고 자사고로 전환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외고 애들이 드디어 뭐냐면은 영어 하나만 해서 뽑은 애들이 드디어 졸업합니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B급 자사고, B급 자사고 현대총고, 그 다음에 수성구 애들이 많이 간다는 포항제철고, 저 북구 쪽 애들이 많이 간다는 김천고등학교. 얘들은 그쪽 학교는 1년에 학비가 1,4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경신고등학교 얼마냐? 경신고등학교 720에서 7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저 대륜고등학교는 얼마냐? 340에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2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은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목과 우리 학교 차이 나는 것은 뭔가 하면 돈입니다. 했는만 돈만큼. 세상에 공짜 정신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 많이 낸 만큼 체험활동 해외 가서 하고 우리 학교는 대충 국내에서 때우고, 그죠? 외국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좀 강사 초빙해서 강연하던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논술 강사 데려오는 거 우리는 자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 시설 엄청나게 좋은데 우리 학교 시설 솔직히 고백합니다. 좀 후집니다. 교장 선생님 많이 고쳤다 했는데 그래도 내국 시내에서 끝에서 몇 번째 갈 겁니다. 좀 많이 후집니다. 그렇지만 애들 실력이 좋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러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 실력이 없을까요?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애들 졸업 성적이 좋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 차이라는 걸 미리 알고 그렇게 윈스쿨입니다. 윈스쿨인데 이것도 전체 다 이루어져. 자, 이 보면은 이런 거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심지어 대륜고등학교가 일반계에서 유일하게 이 윈스쿨 형태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항상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게 대륜고등학교가 그래도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갈만한 학교라고. 그러니까 대륜고등학교가 뛰어난 겁니다. 우리 학교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저 대륜고등 가면은 이런 걸 흉내내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다 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담임 배정 및 개별 면담인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윈스쿨 그러니까 예비 입학생들이 1월 2일부터 수업하니까 당연히 신담임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2학년, 3학년도 어떠시고 하면은 학년 승급을 3월 달에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2월 말에 신담임 발표하고 1월 2일 보충 수업할 때 바로 신담임이 들어갑니다. 학년을 그냥 2달 빨리 시작해 버립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피곤합니다. 방학 때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계속 해야 되고 학생들 기말고사 치고 난 뒤 엉망되잖아. 그죠? 겨울방학 엉망되는 거 1월 2일 만나서 지키는 순간 1년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2달 먼저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뭔가 하면 우리 학교에는 원래 여름방학을 7월 19일 날 방학했는데 기말고사를 보통 7월 4일쯤 돼 치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7월 15, 16, 17일 기말고사 치고 그 다음에 18일 전일제 봉사활동 가고 19일 날 방학했습니다. 선생님들 방학 때 성적 처리하고 마무리 작업한다고 고생 진탕했습니다. 학생들 방학 될 때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진탕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학원들 우리 학교 때문에 학원 일정 엉망으로 꼬여서 그거 맞춘다고 고생 진탕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러한 고생들이 다 뭡니까? 우리 학교 들어온 애들 성적 좋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교사들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교사들의 열정. 선생님들은 고생하지만은 학생들 좋은 성적을 위해서. 자, 이거는 뭐냐면 최적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자사고 대입 전형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 학교뿐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단위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습니다. 주요 교과 수업 실수 정했고 입학 전형을 이수하고 뭐 이렇게 수능과 일치시키는 수업을 이거 다 합니다. 다 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시키는가 하면은 수학 경우에 보통 기존 시수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5단입니다. 5단인데 우리 학교는 만기 3학년 가면은 일주일에 9시간 9단위까지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보통 영어라든가 국어도 다 7단위, 8단위, 인문계로 9단위까지 그런 식으로 수업을 그러니까 수능에 수시에 논술 시험에 최저가될 수 있는 그런 심도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 시수를 많이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진 게 뭔가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게 차별화된 방과후 수업입니다. 이 방과후 수업은 뭔가면은 교사의 수급에 맞춘 패키지 형태의 동그라미 쳐라 이렇게 해서 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경제논리 그러니까 15명이 신청을 해야만 그 강좌를 개설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진정 원하게만 하면은 과목을 선택하면은 그 과목이 심지어 지금 현재 1대1로 수업하는 수업도 개인 가해하고 있는 수업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은 다 개설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준별 이동 수업 하는데 이 수준별 이동 수업은 사실 우리 학교에 이제 정규 교과도 일부 교과들은 수준별 이동 수업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는 다 수준별 이동 수업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전국 최초로 우리 학교에서 옛날에 시작할 때는 교육청에서 요거 넘어가면서 왜 같은 학교 안에서 애들 차별하나 그러면서 요거 넘어가면서 만든 제도가 이 수준별 이동 수업입니다. 이동 수업인데 제가 왜 최초로 이걸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좋은 고등학교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도전 정신이 있는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모여 있을 때 그 학교의 학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창의성과 그 다음에 독창적인 것, 그 다음에 열정이 학력병신이라는 타이틀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강조를 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개월마다 조사해서 강의 평이 안 좋으면 폐강됩니다. 그리고 야간 또 자랑하는 야간 특별 보충 수업입니다. 이거는 뭔가 학원제 수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준별 교과와 그 다음에 각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 계획서를 게시판에 붙입니다. 게시판에 붙이면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 신청을 해서 수업을 합니다. 야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야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인데 게시판에 붙였는데 학생들이 안 모이면은 망신입니다. 그죠? 겨우 모았습니다. 겨우 모았는데 수업했는데 수업을 개판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강의평가했는데 엉망이 돼서 폐강되면 더 망신입니다. 그죠? 이게 사실 선생님 잡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정규교과 수업 진짜 잘 하셔야 되고 보충 수업도 진짜 잘 하셔야만 자신 있게 방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사실 여기 보면은 수업료 수당이 좀 비쌉니다.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야간 특별 보충 수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내는 돈은 학원 수업의 그냥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질 높은 수준별 그런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사교육을 공교육 수업으로 많이 흡수한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야간 특별 보충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학습 그냥 넘어갈게요. 자율학습도 제가 전국 최초로 85년대에 우리 학교에 했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맨 처음에 자율학습 시작했을 때 참 옆에 있는 학교가 따라 하려하니까 부담스럽고 안 하려하니까 찝찝하고 그러면서 하는 방법은 뭡니까? 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학교 욕 엄청 얻어먹습니다. 저 자율학습 때문에 그랬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특목고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수준 있는 애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그리고 수시를 준비해야 되고 애들 뭔가 스펙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다 채워주려고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드밴스 스쿨입니다. 어드밴스 스쿨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니 대학 연계 알렌입니다. 대학 연계 알렌은 이거는 애들 좀 수준 있는 애들입니다. 수준 있는 애들 각 가정별로 5명씩 선발해서 얘들은 토요일 되면 어디로 가는 거면 경북대학교 가서 경북대 교수님들이랑 수업을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과제물을 제출하고 보고서를 쓰고 이것을 생활 기록부에 적고 그 다음에 수시할 때 스펙이 되고 거기서 배운 것들이 논술을 시험 칠 때 입에서 살살 나오고 글로 쓰고 하는 겁니다. 이런 대비용입니다. 그래서 알렌이 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10개 교과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내용들은 주로 뭐 이런 내용인데 원자 현미경을 이용한 양자 물성 연구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런 거 한대요. 그래서 저보고 안내를 하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발표된 사진에 뜨고요. 어드밴스 스쿨에서 두 번째 게임은 뭐냐면 전문 교과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뭐 어떤 고등학교는 우리 학교는 전문 교과를 정규 교과에 넣어서 수업한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이 전문 교과는 뭔가면 이 전문 교과는 내용이 어느 정도가 특목고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들인데 우리 학교에서조차도 사실은 우리 학교조차에서도 1학년 때 아예 손도 못 대고 2학년 2학기 돼서야 상위권 애들 신청받아서 방과후 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대학교와 고등학교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업을 왜 해야만 하는가 하면은 이겁니다. 주요 13개 대학 논술 문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논술 문제 엄청 어렵다 했는데 이겁니다. 대학 교과 수준이 13 인서울대학 시했더니만은 37%가 그러면 대학 교과 수준 문제를 내버린 겁니다. 애를 쉽게 뽑으려고. 그 다음에 뭐예요? 89%가 뭔가면은 본고사 이런 문제를 내버렸다는 겁니다. 풀이과정 정답 있고 정답 틀려도 중간에 점수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엄청 어려워. 이런 문제를 내버린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교과를 이수하고 이수를 안 하더라도 굉장히 심하고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는
아마 대구에는 수준 있는 애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수준 실력 있는 선생님이 계시는 아마 경신고등학교밖에 없지 않나, 그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은 이런 겁니다. 고급 수학, 고급자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스카이 상경계열을 가려고 그러면 논술 준비하려면 경영경제 수학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 현재 바뀐 입시 제도 하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뭔가 하면 학생부 종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9월 24일 조금 있으면 김기영 실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은 바뀐 대입제도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도 다 준비를 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이수했다는 것만 해도 전문 교과를 이수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스펙이 됩니다. 참고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9월 24일까지 발표되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시는 보니까 이제 살아남은 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밖에 없네. 논술은 조금밖에 안 치고 학생부만 하면 대학 가겠다고 좋아하는데 착각입니다. 우리 그거 발표되고 우리 학교에서는 덩실덩실 춤췄습니다. 대입 제도는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변형을 가합니다. 그래서 왜 춤췄는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 학교 서울대 40명씩 넣었던 그런 시절이 도래했다 이겁니다. 도래했다는 겁니다. 뭐야? 정시, 수능 하나만 해도 논술 준비 안 해도 충분히 대학 갈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또 실수한 겁니다.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도가 그렇게 바뀌는데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엿들이 샜네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뭐 요즘은 뭐 바로 유학 가는 거 안 갑니다. 요즘 이제 국제반, 미사고 국제반도 이제 박살나 버렸고 요즘은 대학교는 좋은 대학 가고 스펙 대학교까지 만들어주고 대학원을 외우고 유명한 대학원으로 가는 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국제반 만들어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 학교도 바로 시험 안 치고 학교장 추천제로 바로 외국으로 현재 6명이 유타 주립대에 가서 수학 중에 있습니다. 유타 주립대 전 세계 대학 평가 70위 떨어지는 것은 아주 괜찮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잡다한 거를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왜 넣어놨는가 하면 경신고등학교 너 하는 거 뭐인가 하도 하길래 그냥 넣어놨다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합니다. 논술 내기 하는 게 뭐 있어요? 전화하고 합니다. 합니다. 다 합니다. 이거 안 하는 학교 한 개도 없습니다. 1단계도 합니다. 하는데 뭔가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떠냐, 수준이 어떠냐, 심화도가 어떠냐, 그게 그 문제입니다. 논술 수업 다 합니다. 안 하는 학교 없습니다. 스펙을 위한 활동 뭐 하는데 합니다. 제가 오늘 오늘 그 유인물로 넣어놓은 게 있지, 그죠? 경신고등학교 교육 실적 합니다. 나가서 엄청나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동아리 많습니다. 근데 유명무실한 동아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한박 해놔놓고는 50개, 60개 간데 제대로 돌아가는 동아리 몇 개 안 됩니다. 제대로 어떤 식으로 포장을 멋지게 하느냐의 기술 차이입니다. 실제로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나눔 공동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이겁니다. 음성꽃동네 활동. 이것도 9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음성꽃동네에서 처음으로 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초창기 참가했던 학교가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뭔가 하면은 경신고등학교였습니다. 우리 학교 가톨릭 재단도 아닌데도 우리 학교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저 제도가.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학교도 저기 참가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전국에서 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고 난리를 지기기 때문에.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런 봉사활동, 백화점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특히 우리 사회적 배려 대상자애들 성적이 좀 낮은 애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올해부터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대폭 확대해서 뭔가 하면은 이게 꿈사랑 장학금께서 그러니까 성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입학하면은 해마다 100만 원씩 장학금 줍니다. 장학금 주니까 물론 나머지 학교는 당연히 면제겠지, 그죠? 면제대 플러스 물론 이 외에 사회자 중에서 성적이 좋은 애들은 물론 장학금이 더 나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대상 지금은 사회통합전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애들 무조건 1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애들 하위권 애들도 들어옵니다. 특히 작년에 미달이 나다 보니까요, 처참한 미달 사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놀라갖고 다 뽑았더면은 반에 한두 명씩 일반계고 떨어진 애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러나 그런 애들 들어왔어도 아주 적응 잘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슬로우 스타트입니다. 슬로우 스타트. 우리 학교가 전국 최초로 수준별 이동 수업했다는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학교에 그런 노하우가,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수준에 맞게
중간치는 중간치에 맞게, 상위권은 상위권에 맞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루어서 전체적으로 졸업할 때는 성적이 싹 올라가는 그런 고등학교입니다. 앞서도 뭐 보여드렸지, 교육 실적에서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믿어주십시오. 실적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추태대하고 서로 이렇게 안 하는 학교 없습니다. 농계고등학교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겁니다. 재미난 겁니다. 자, 우리 학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일반계 고등학교 분위기 많이 엉망이 됐지, 그죠? 많이 엉망이 됐는데, 자, 2011년도부터 이때까지 학교폭력자치 회의가 열린 게 단 2회 열렸습니다. 2회. 그러니까 머시마들 모아놨는 세상에서.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또 아주 허접한 사소한 걸로 싸움 나갔고 저거 열었습니다. 결국은 이 학교는 안전한 학교다. 착한 애들만 모여있는 학교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농담 비슷하게 합니다. 인문계약 안 되는 애들 들어왔다 했지, 그죠? 우리 힘들어 할까봐 이거 안 돼. 여기가 가라. 딴 데 전화 가라. 안 갑니다. 밖에 나가서 이 교복 이것도 폼 한번 나고 그래 자기가 전문계고 갔으면은 자기가 의사 친구, 교수 친구, 판사 친구 언제 사회에 나가서 만들어 보겠습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관계를 유지해서 사회에 나가서 그런 친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계고 갔다 싸움 좀 못해서 셔틀 할 거 여기서는 셔틀 시키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안심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무사히 경신고 타이틀만 달고 나가도 괜찮아요. 애들 전화가 안 갑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뭐냐면 올 9월 달에 교육부에서 자사고 없앤다고 생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9월 달에만 4명이 우리 학교로 전입이 들어왔습니다. 일반계고 진짜 망했구나. 사실 원래 4월 달에 3월 달에 각 신문사에서 일반계고 박살나도 교육 분위기 엉망이라고 언론 보도를 그렇게 때렸는데도 학부모들 설마 그 교육기관이 그렇겠나 하고 있다가 일반계고 역량 강화하면서 나라에서 그 정치는 뭘 만드니까 바로 진짜였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4명이나 전입을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뭐 이야기한 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신을 강조하겠다 하면 수능이 중요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부동산 잡겠다 하면은 빨리 투자를 하나 해놔야겠구나 생각하시면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교는 아주 안전하고 이런 학교니까 전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손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더 넣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건데, 우리 옆에 인근의 학교들이 제가 유인물로 나눈 경정교육실적 밖에 나서 상 받아가지고 해놓은 걸 보시고 우리도 이래서 안 된다. 빨리 해라 해서 제가 급하게 복사해서 인쇄도 아니고 복사지에서 설명에 넣어놨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시는 길에 쓰레기통에 버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안에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 무서운 성적을 거두고 있구나 그렇게 됩니다. 이 KMC도 사실은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다 아시죠, 그죠? KMC. 그쪽으로 성균관대 뭐 수학경시대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죠? 뭐 한국 논술경시 이런 게 어려운 건데, 여기서 그냥 해놨던 게 뭐냐면은, 각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교, 자기들이 나름대로 선정을 해놨네요. 해놨는데 보니까 하나하고, 용인외고, 민사고, 경신고, 전국 단위 자사고와 어깨를 겨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5.88%가 등급이 연세대 특목고 수준입니다. 그 수준은 특목고의 수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경실의 내일은 어떨까요? 매번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일 못생겼다고 하는 애입니다. 현재 지금 고3 애들입니다. 현재 고3 애들. 지금 고3 애들보다는 고3 애들은 30%에서 추첨했던 애들이고,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성적 순으로 뽑았던 애들입니다. 작년 1학년은 미달라서 좀 그랬던 애들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1학년 애들, 극상위, 3학년 극상위권 애들은 조금 추첨하다 보니까 떨어진 애들도 있어서 조금, 그러나, 그리고 2학년이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2학년, 아까도 말씀드렸죠. 50%가 1등급 나옵니다. 1등 나오고 있고, 요걸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성적이 72%. 이 정도 애들이 지금 현재, 경청 모의고사입니다. 애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겁냅니다. 아직까지도. 그죠? 병신고등학교 가는 순간, 큰일 났다. 밑에 바닥 깔아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우리 학교 오기를 사실 겁내서 도망을 많이 갑니다. 지렁이 머리는 죽을 때까지 뭡니까? 지렁이입니다. 뱀 머리는 죽을 때까지 뱀입니다. 용꼬리는
죽을 때까지 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죠? 외고에 8등급짜리 연세대 들어갔네. 3년 동안 진짜 고생했을 겁니다. 그죠? 3년 동안 용꼬리 한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대학 들어갈 때 뭐가 됐습니까? 여의주를 물었습니다. 그죠? 여의주를 물어갖고 진짜 뭐가 됐어요? 용이 된 겁니다. 용이 됐습니다. 우리 학교에 겁내지 마십시오. 수준별로 땡겨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학교는 밥 먹으러 가면서도 애들 수학책 풀고 영어 단어 외우면서 갑니다. 가도 일반계 고등학교나 있으면 저거 잘난 척 한다고 왕따 시킬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아, 자는 원래 그런 애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고개 돌리면은 다 공부하는 애들만 있습니다. 아직 애들 전두엽 박달이 아직 덜 됐잖아요. 그죠? 전두엽 박달이 덜 돼서 틈만 나면 딴짓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머신 애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머신 애가 아닙니다. 그건 문제 있는 애입니다. 머신 애들은 그래야 그게 머신 애입니다. 그래서 전두엽 발달이 덜 된 애들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위기, 제대로 된 분위기 속에 들어가 있어야 지가 그 과정을 따라 놀고 싶어도 옆에 보고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서울대 낙군대학입니다. 서울대 수시에 있어서 고등학교 이름 다 지우고 학생 이름 지우게 해놔놓고 그 안에 수시서 원서를 원래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해놔놓고는 첫 장에는 뭘 적으라고 하면은 나쁜 서울대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이 어딘지 체크하래요. 일반계 고등학교인지 특목고 출신인지 자사고인지 자공고인지 체크하래요. 와 체크합니까? 와 체크하죠? 이래 한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그죠? 명품, 명무고 영신고등학교 졸업생의 프리미엄은 여러분 사회생활 다 해보셨으니까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는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엄청난 동문과 엄청난 후배.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운동부조차도 그러니까 800만 원 가까이 돈 내고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걔들한테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800만 원 냅니다. 걔들은 보면은 골프 선수들입니다. 골프 선수들 800만 원씩 돈 내고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골프 치다가 다쳐서 운동 못하게 되면 뭐라도 해야죠? 골프 시합이라도 열어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은 골프장이라도 해야 됩니다. 누가 많이 올까요? 제가 너무 속물이지, 그죠? 감사합니다. 맡겨주시면 3년 뒤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